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난 이러한 염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줄 자유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친 문화 속에 갇혀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도우소서. 피눈 물든 이곳에 우리들은 없었네. 전쟁으로 쓰여진 역사를 잊을 수 없네. 목숨으로 지켜준 당신의 헌신 때문에 그대 잠든 이곳에 서서 우리가 존재하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 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친 문화 속에 갇혀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도우소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청년이 모이고 서로를 맞잡고 위로해. 기다렸던 우리 그의 소망을 이뤄줘. 거짓은 지신을 이길 수 없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친 문화 속에 갇혀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도우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자유대한의 용사들이여 거친 문화 속에 갇혀도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신이여 도우소서. 신이여 구하소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현장 다녀오고 막 이러느라고 좀 정신이 없네요. 4시에 이렇게 시작하면은 빡세요. 집에 오는 시간도 시간이고 와서 이제 준비하고 막 이러면 좀 정신이 없다. 오늘 우리 스패너님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어제 오늘 소중한 계좌응원 주신 토라니 방울하나님, 송도미님, 후원금님, 김윤희 비가 내려 부탁님, 그리고 탐캣님 요렇게 하고 오늘 낮에 슈챗 응원 주신 갱스님, 저한님, 윤재님, 그리고 댓글로 슈퍼땡스 주신 댄추님, 끄미님 요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자, 호이짬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누구누구 오셨는지 봅시다. 글로우랑님, 우리 릴리님, 그리고 텍사스님, 그리고 아이고 성열동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송아지님, 쉘브레 우사님, 그리고 신영님, 심하경님, 양주자이님, 엘레강이님, 연재매님, 윤재님, 체인돌님, 푸른바다님, 현순이님 요렇게 오늘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 성열 동훈장님 오늘 현장 소식 잠깐 보고 갑시다. 민주당사 앞에서 오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예고한 대로 우리 애국순찰팀 찌째명 주방 전국민 출동 세희망 결사단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환경부단장님과 순찰팀원분들 오셔서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 지금 이름을 바꾸셨죠. 우파 삼촌 형님 지금 안동호 삼촌으로 아이디를 바꾸셨고, 우리 성열 동훈장 형님, 그리고
우리 짝지 형님 하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오셔서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패너이신 청아 누님께서 또 친구 모시고 이제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또 커피도 주시고 팥빙수도 사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매번 집회 때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얼굴 비춰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일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튼 오늘 굴종외교 리짜이밍 당이지 사당이지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굴종외교 리짜이밍 물러거라. 우리 국민 의례도 하고 조금 짧게 갈게요. 오늘 서민 교수도 오셨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유 우리 김사랑 누님 오셨고 자, 두 번째 집회에서 김사랑 누님 요거 하는 것까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집회는 보다가 금방 갔어요. 우리 김사랑 누님 오랜만에 얼굴 뵈서 좋았어요. 하고 우리 서민 교수님 방송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사람 인상이 훨씬 더 낫다. 짝지행님이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화면에 비치긴 했는데 화면에 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따로 인사를 못 시켜 드릴 것 같아요.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아우 낭낭한 목소리로 요렇게 구호 외쳐주고 연설문 낭독하고 정말 이 집회 우리 환경부 단장님 아스팔트에서 오래 붙박이 하시면서 수많은 집회를 이제 주최하시는데 정말 보통 집회 한번 할 때마다 돈도 돈이고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회 1시간 반가량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땡볕이라서 다들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아우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체리 주빌리님 서민 교수님이셨구나 누군가 했네. 예. 하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집회 이거 자꾸 틀어드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없나봐. 집회 자꾸 틀어드리면은 실시간 시청자 수가 줄어. 그래갖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고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국회에 대한 경례도 하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 어디 이렇게 오셔서 인사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원래 캠프 잠깐 있었죠. 캠프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만뒀던 쓴 경험이 있었다. 그러고서 오랜만에 이제 얼굴 뵙고 이렇게 가까이 잠깐 인사 나눌 그게 됐는데 대표 힘내십시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근엄한 품격 있는 연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기조가 조금 달랐던 건 무엇이냐 단지 이제 국힘당을 혼내고 회초리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있으면 총선이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냐 이거야. 황교안 대표님 말씀이 이번만큼은 그래도 국힘당 응원해주면서 일을 시키자 이런 기조로 이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미경우 의원님 연설하실 때 제가 시간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끝까지 자리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잠깐 볼일 보고 이렇게 집에 와서 다급하게 방송 준비하고 이렇게 방송하게 됐어요. 현장 나와서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빛내주신 다른 우파 유튜버 분들 맞아 요쪽 요분 잠깐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쪽에 청창용 대표라고 오래 부정선거 외치셨던 분이에요. 거의 지금 5, 6년 됐을 거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요분 원래 좌파에서 부정선거 외쳤지. 지금 우파로 와서 또 부정선거 하고 계신다. 한우물 파시는 분이에요. 천창용 TV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현장 많은 유튜버 분들 현장 뛰고 그리고 이 주최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정말 심력과 체력 그리고 재력까지 많은 희생을 하시면서 이제 아스팔트 서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그냥 CCTV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이 집회 주최 세력으로서 같이 집회 참여하고 구호 외치고 집회 진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냥 남의 집회 기생충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 우파 아스팔트 주최 세력들이 뭐 실수하지 않나 그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그걸로서 돈벌이 수단 하나 삼는 사람들 말고 진짜 응원하고 어떤 집회 취지 설명하고 집회 세력이 힘되는 요런 유튜버들 그리고 주최 세력들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추아님 아이고 네 현장에서 만난 깔롱님 상냥하시고 친절하시고 방송에서보다 훨 멋진 분이세요. 화이팅. 아이고 진추아님 감사합니다. 자 보이짱 땡큐 감사합니다.
제 현장에서는 또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현장분들 뵙고 이러면 죄송한 게 많아요. 좀뭐 인사하시고 이러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뭐 얘기하면 좀 해야 되는데 전 또 방송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족 신경 못 쓸 때가 많은데 상냥하게 봐주시고 친절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돌았어요. 깔롱이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캐나다 뮤진이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벼운 뉴스부터 잠깐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커피 요즘에 많이 드시는데 커피가 안 좋다 카페인 그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래요.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답니다, 커피가. 자, 근데 다만 뭐 우리 삼산커피, 믹스커피 이런 거 말고 블랙으로 마시면 좋대요. 블랙으로 마시면 좋대요. 염증에 그래 좋네요. 좋답니다. 하루에 3-4잔, 두세 잔 요 정도 마시는 게 괜찮대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알고 가는 자투리 상식입니다. 뉴스 잠깐 다루고서 오늘도 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찢어주길 역적 민주당 소식들 요렇게 한번 만져볼까 해요. 그에 앞서서 잠깐 요거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요거 보시면은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세희 형님 저보다 이제 글 길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써놓으셨네. 다음 주 목요일이면 끝납니다. 5만 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기 우파 시민단체, 진정한 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산종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짧아갖고 오상종 단장님께 힘을 실어주세요. 링크는 다음과 같다. 세이엔터 커뮤니티 가셔도 있고 저 커뮤니티 가도 있을 거예요. 요 링크 타고 가셔서 서명 좀 해주시길 바래요.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싸움에 함께 해주세요. 많은 공유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역시 형님이 글을 깔끔하고 핵심만 콕 집어갖고 요약해 주셨어. 적극적인 참여로 하루빨리 5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입니다.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세이엔터 커뮤니티 가셔도 있고 저희 깔롱튜브 커뮤니티 가셔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링크가 있는데 타고 들어가셔서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꼭 동의해 주시길 바래요. 하고 요거는 세이엔터 소식인데 짠! 미디어 오늘 금중경 기자 허위 보도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요 내용이 뭐냐면은 야구 선수들 지난 시즌에 일본에 가서 룸사롱에 갔다. 술 처먹고 경기에 임했다. 해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그거를 단독 특종으로 세이엔터에서 터뜨렸는데 미디어 오늘 금중경 기자가 세이엔터에서 가짜뉴스를 내보냈다 라고 내보내매 그 뉴스는 룸사롱이 아니라 스낵바다. 스낵바 떡볶이 순대 파는 스낵바다. 스낵바 떡볶이 순대를 어떻게 300만원씩 처먹냐 이거야. 자, 미디어 오늘 금중경 기자는 방구석 여포냐 키보드나 두들기지 말고 발로 뛰는 취재를 해라. 세희 형님 직접 일본 가서 취재하셨지. 일본 주점 클래스 클라브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일본 와서 팝콘 스낵바 어떤 곳인지 직접 보길 바란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미디어 오늘 기자를 복사한 오은채 인턴 기자도 있던데 절대로 회사 상대로 고소하지 않겠다. 기자만을 상대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하도록 하겠다. 인생은 실전이다. 미디어 오늘 금중경 기자 MBN 오은채 인턴 기자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이게 화력이지. 지난 정권 교체에 어떤 큰 역할을 했던 가세현 우리 세희 형님 노빠꾸 진진하는 모습들 멋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원래 난 12시 런치컷 방송을 했는데 계속 못하고 계세요. 금요일까지 런치컷 오프 못하고 있다는데 최대한 빠른 캐차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20일 날부터 런치컷 오프 방송한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자, 가고 이제부터 여기 보면은 BJ 아영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 잠깐 짚어봅시다. 그래도 핫하니까 한번 만져봐야지. 엘레강이님 릴리님한테 혼날까봐 좋아요를 꾹 했어요. 이뻐질래나. 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깔롱튜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으로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맨날 늦게 하다가 요즘 시간을 좀 땡기니까 알림도 안 가고 옮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8시 반 이렇게 계속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아직 좋아요 구독 없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자 카고 BJ 아영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일단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래 아프리카 BJ였다가 인스타로 25만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 스타지 셀럽이지. 근데 캄보디아 관광을 갔다가 변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CCTV 속에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변사체로 발견된 날 입고 있던 티셔츠랑 복장이 또 같더라. 일단 BJ 아영 채널 잠깐 봅시다. 오늘의 아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구독자는 한 2천여 명 됩니다. 아이고 먹방 뷰티 일상 뭐 이런 것들 했었고 보면은 안 됐어요. 어린애가 밝아 보이거든. 애가 커뮤니티 사진 이쁘네 이뻐. 그리고 애도 성격 좋아 보인다 하고 요런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했었고 과거 아프리카 BJ도 했었다. 뭐 영상은 안 틀어드릴게요. 보니까 시신이 캄보디아 푸놈펜 모처의 한 공사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팔다리 골절이 있었고 얼굴이 훼손이 많이 된 상태로 유기돼 있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 이거야. 근데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쇼크사했다. 치료를 잘못 받아서 쇼크샷을 냈으면은 보통의 처리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신 처리 과정이. 근데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중국인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혈전을 투여받았다 이거야. 그러고서 쇼크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런데 왜 저기서 유기됐는지 팔다리 일부 골절이라든지 멍자국이라든지 얼굴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지금 중국인 의사 요렇게 모자이크 돼서 사진이 나왔는데 원래 얼굴 사진을 또 찾아놨지. 야씨 중국은 의사도 이렇게 생겼구나. 마치 고문 흔적처럼 보인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혈전을 투약을 했다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죽었다. 근데 왜 유기했는지 왜 그거를 투약하게 됐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근데 왜 얼굴이 훼손이 됐고 왜 골절이 여기저기가 있고 멍자국이 발견이 됐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고문 아니냐 고문의 흔적이 아니냐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얼굴 훼손 같은 경우는 시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죽은 뒤에 어떻게 얼굴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지금 수사 상태입니다. 얘들은 구속 상태고요. 중국 의사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참 꽃다운 나이에 젊은 여성이 관광을 갔다가 중국인 병원 가서 죽음을 당한 걸로 보이는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에서 조금 더 힘써주고 이게 여론화가 이미 이루어지다 보니 수사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상하다. 푸놈펜이라고 하면은 수도 근처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치면 경기도쯤 된다. 근데 그게 왜 여자 혼자 거기 갔는지 도대체 거기를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뭐 이런 게 다 모르겠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런 데도 살짝 관심 가져야 된다.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고 이제부터 정치 뉴스 갈 건데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연평해전 승전 24주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잠깐 보고서 속보 보러 가시죠. 자 오늘로 연평해전 승전 24주년입니다. 1999년 6월 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교전.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NL을 침범해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 북한의 경비정들을 제압하고 NNL을 지켰다.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거다.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국어라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멋있어.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 역시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멋있는 윤통. 지금 이거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뉴스들을 쫙 배치를 해놨는데 방송하기 직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뭐냐? 슉! 이놈 새끼들 마! 어이? 북한 새끼들이 똥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7시 58분 속보 기사요. 8시쯤 이 기사가 떴지? 자, 합동참모본부 7시 38분 국방기사단 공지 문자를 통해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뭐 좀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장 정권 내도록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위성 발사체, 미상 발사체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세상이 바뀌니까 미사일이라고 네, 명확하게 고지하는 합동참모본부. 신형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지난 14일에도 발사를 하고서 63일 만에 또 발사했다. 대륙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직전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고. 우리의 무력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라며 요지랄병 떨고 해당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지. 요건 뭔고 오늘 경기도 포천에서 이따 다룰 뉴스지만 승진 훈련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2030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북한이 해당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지. 고러하다. 지금 속보다 보니까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동해 어디로 떨어졌는지 어디서 발사됐는지 뭐 요거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이따 한두 시간 지나고 내일 되면 정보가 나오겠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들 요렇게 한번 봐봅시다. 뭉클해진다. 요거 보면 우리가 이놈의 새끼들 뭐하는 짓거리야 또 지랄 안해 요런 생각이 들겠지만 뭉클한 뉴스들 먼저 보고 갑시다. 뭔고 요거다. 저하님 영웅분들 덕분에 편하게 살아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빨갱이 새끼들이 자꾸 그거를 상기시키지 않고 자꾸 묻어버리는데 평화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은 전쟁 위에 세워진 국가다. 수많은 청년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진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피와 땀을 근간으로 지금의 경제 발전이 있고 지금의 번영이 있는 것이다. 그를 망각하라고 평화라는 가짜 포장지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 이 빨갱이 새끼들 민주당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아우 저 어제 그거 한데 울컥했다니까. 보훈을 다시 강조하면서 제복 있는 영웅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몸소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매일매일 야 저 정도 일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쫓아다니면서 열일하신다. 자 오늘은 무엇을 했는고 봅시다. 아까 살짝 이야기했지만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다. 압도적인 힘만이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준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지. 힘없는 평화는 거짓이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저 새끼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총 내리면 상대방이 총을 내릴 거라는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미친 소리를 하냔 말이야.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말이야.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저하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럼요. 저하님 저도 옳고 그죠. 저 어제 뉴스 진행하는데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목소리가 하면서 떨려가지고 혼났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방송이 그냥 옆에 사람이랑 말할 때는 안 그런데 혼자 이제 볼 때는 안 그런데 방송하면 막 여러 사람이 같이 보니까 뭔가 감정이 조금 더 증폭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너무 열일한다. 자 24주년 페이스북 메시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한 번 더 볼까? 쇽 연평해전 승전 24주년 남북간 해상교전 우리군이 큰 승리를 거뒀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무모한 도발에도 단 한순간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거다.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대한민국 남성분들 선배님들 모두 그 노고를 치하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뇌리에 항상 받고 다녀야 될 것이다. 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함에 대해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멋져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주옥 같다. 자 단순히 이런 글만 한 개 남기신 게 아니라 아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쏘면서 밑에 자료 사진으로 첨부됐다. 화력훈련 그 기사 한번 봅시다. 쇽 윤통 적의 선의에 기대면 가짜 평화다. 한미 최대 화력훈련을 직접 주관했다. 포천 육군 승진훈련단 여기서 2030 연합
합동 화력 결멸 훈련을 주관한 후에 윤통이 인사 후에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저 빨갱이 새끼들, 저그들이 진보라고 자처하는 저 빨갱이 새끼들, 저그들이 신주단체처럼 모시는 노무현,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그 노무현도 그랬어. 우리가 피를 흘려야지. 피를 흘려야 평화가 지켜진다. 우리의 안보를 앞두고, 우리의 국익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자랑우가 어딨냐 이거야. 그런데 그거를 아름다운 평화를 내세워서 하지 말자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진보냔 말이야. 좌익이지. 빨갱이고 우리 조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빨갱이 새끼들이다. 자, 여튼 적과 싸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가 있다. 멋져. 멋져. 이번 훈련이요 창군 이래 최대 규모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다. 자, 요거 암살 드론 스텔스기도 띄웠다. 한미 역대 최대 대북 반격 훈련. 지금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남중국해를 두고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이자 중국의 혈맹인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칼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미중 대결이 극에 달하고 만약에 무력 충돌 전쟁까지 발발했을 시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북한과 중국이 같이 움직이게 됐을 때 한미일 공조가 빈틈이 생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애초에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강해지면 된다. 우리가 강해져야만이 감히 북한이 남한을 침범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중국이 감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지금 윤통의 말 그대로 강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진격의 구름이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르게 말입니다. 자, 요것도 봐봐. 아우 졸라 멋있어. 대통령 주관으로 실시된 2030 연합합동 화력 결멸 훈련 다연장 로켓포가 지금 발사되고 있어요. 이야, 멋져. 멋져. 자폭 킬러 드론을 비롯해서 F-35 스텔스기 그리고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동 화력 훈련을 실시했다. 졸라 멋있죠. 졸라 멋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7일에는 협력국인 폴란드 국방장관까지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 우리의 무기 체계를 지금 수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나토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기억을 해요. 나도 좀 가물가물한데 가면서 지금 자유진영으로 편입되고 있는, 전에는 살짝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했다면 강력하게 자유진영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고 있는 국가다.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지금 삼고 있고, 자, 폴란드 국방장관이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7일 날에는 훈련이 펼쳐졌다. 졸라 멋있죠. 우리 윤통, 야, 멋져. 문재인 개새끼는 뭐 했어요? 우리의 군을 축소하고 싸울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놨다. 근데 윤통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군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졸라 멋있다. 그리고 북한 요런 미사일 이제 두렵지 않다. 규모가 어떻냐? 첨단 전력을 갖춘 한미 71개 부대 2,500여 명의 장병과 61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자, 그리고 공군 전력으로는 공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여기 있네 사진 있다. 이거 봅시다. 슉. 와, 멋져. 자, F-35 정찰 드론 16대, 그리고 군집 드론 131대, 폭발물 제거 로봇 등 무인 무기도 처음으로 투입됐어. 첨단 장비가 투입됐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알카에다 이슬람 중동 테러 조직 장기간 추적 감시하다가 윙 해갖고 빵 터트리는 그 암살 드론 있죠. 그레이 이글도 이번 훈련에 써먹었다. 아우 멋있어. 자, 여기도 자세히 나오네. 아우 멋있어. 아우 유무인 복합 체계인 일명 아미타이거 동원해서 적진을 향한 반격 작전도 펼쳤다. 그냥 순전히 방어 작전뿐만이 아니라 반격 작전도 펼쳤다. 고도한 북한 미사일 수준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대응 작전을 실시한 거는 처음이다. 우리 군대도 처음이다. 졸라 멋있다. 이제 나라가 좀 정상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이 바뀐 것 같아. 요즘 뉴스 볼 기분이 난다. 자, 하고 아직까지 문재인 지난 빨갱이 정권이 심어놓은 사회 곳곳에, 나라 곳곳에 심어놓은 독버섯들이 아직 덜 거쳐졌기에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오늘 요 관련된 뉴스랑 제가 어제 했던 뉴스들 요렇게 같이 한번 봅시다. 요런 건 같이 봐야지. 같이 봐야 뽕이 찬다.
자, 갑시다. 아우,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 오랜만에 봐요.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을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인데요. 건국 75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가 됐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훈련이 벌어지는 훈련장은 미군이 최초로 조성하고 우리 군이 발전을 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로 압축해서 의미를 부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캬, 나라가 나라다워졌다. 우리 문장 10새끼 때 기억나십니까? 저 새끼는 청와대에 숨어갖고 뭘 한 줄 몰라. 얼굴이 안 보여 새끼는. 진짜 윤통이 취임하고 2달 동안 한 일이 문장 10새끼가 5년 동안 한 일보다 졸라 많다. 진짜 난 솔직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역대급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하려다가 빼먹고 안 말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어제 미국 계신 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미국 계신 어머님이 전화가 왔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 제가 저 미국에서 자꾸 전화 온다 그랬는데 그 어머님이었어.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올 때가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 누구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튼 그 어머니가 요즘 굉장히 만족한다. 미국 사는데 뽕이 차더라. 미국에서 매일매일 미국 방송에서 윤석열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가 일주일 동안 나가고 윤통이 다녀간 뒤에 미국에서는 윤통 보고 외교 천재랍니다. 방송에서 매일매일.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뭐 외교 결례네 무능이네 병신 같은 소리 맨날 가짜 뉴스로 어떻게든 대통령 깎아내려고 했었는데 미국 뉴스에서는 한국 대통령 외교 천재다 이거야 윤석열이. 그러면서 온 미국인의 신근을 울렸던 아메리칸 파이가 일주일 동안 또 나오고 실제로 방송에서 어느 방송인지 정확하게 그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는데 야 윤통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한국으로 살리려고 미국 지도자들도 본받아야 된다. 미국 방송에서 매일매일 윤통 얘기한대요.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걸 한번 물어볼걸. 요 부분만 좀 방송에 써먹어도 돼요. 다음번에 통화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예. 막 벅차가지고 막 그 얘기 하는데 나까지 신이 나더라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뽕을 쳐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라도 식상할 수도 있고 저 새끼 방송 시간 때우려고 저런 거 괜히 틀어주는 거 아니냐. 저 까는 애들이 좀 비아냥거리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런 건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일부러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제 방송 보는 김에 이런 거 같이 퍼뜨려주면 좋지. 자, 일단 저 어제 방송하면서 뭉클했던 영웅제복. 어제 제가 이러고 보면서 베트남전 그리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들 6.25 참전 용사들 그런 분들께 처우해 주는 게 이 9,000원 9,900원짜리 12,000원짜리 조끼가 뭐야, 이런 게 뭐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접을 했는데 보훈부에서 제복을 만들었다. 작년에 제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로이 디자인을 내서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왜 진작에 못했을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저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저분들이 9,900원짜리 민노총 조끼 같은 거 동네 뭐 등산 복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요런 걸 세심하게 챙겼던 우리 윤통, 저 영웅 제복을 저분들에게 손수 직접 입혀드렸다. 이 영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 기사만 소개시켜 드리면서 울컥했었는데 오늘 영상 올라왔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세요. 핑크 플로이드님, TV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중한 뉴스 정말 좋네요. 예,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다뤄야지. 자, 여러분들 여기 구독 많이 하시고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봅시다. 자, 핑크 플로이드님, 호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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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짱.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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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제가 이 기사 소개시켜줬는데 엄청 울컥했어요. 야, 이 동영상은 일부러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올라왔군 이러면서 아직 안 봤다. 아, 같이 감동을 얻고 싶어서 일단 저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봐요. 내가 요 기퉁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집중도가 해치니까 제가 요렇게 슉 사라지고 요렇게 같이 봐요, 여러분들. 자, 갑시다. 저분들은 좀 보세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보고.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상위분경회와 대한민국 전몰분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분경 미망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임원분들과 회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훈가족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보훈단체장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968년 1.21 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에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가 전사한 고 최규식 당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님과 1999년 6월 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크게 승리한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 제2연평해전 이희환 대령과 이혜영 예비역 원사, 천안함 피격 사건 최원일 함장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이성우 유적 회장님과 윤 청자님, 또 연평도 포격전 최주호 예비역 병장과 유적 대표 김오봉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 3월 김제시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가 순직하신 고 성공일 소방교회 부친 성용묵님, 호국 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보훈의 상징으로 관포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저는 6.25 참전 유공자회 손희원 회장님과 이하영 김창석 이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드렸습니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정하는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리 안 난지도 모르고 혼자 감동 먹어갖고 벅차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네. 나나님, 소리가 안 나와서 웃음 터졌잖아요. 책임져요. 죄송합니다. 똥상이목님 또 소리 때문에 내 감동 돌려줘요. 아이고, 나다 잘그랬다니 죄송합니다. 스피드캄님 죄송합니다. 우리 릴리님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마음을 잡고 전부 다 소리. 원래 하행님, 윤 대통령님 만세. 이게 나라다.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릴리님, 윤 대통령님 만세. 그리고 JK님, 이게 나라지. 연평해전 보면서 울컥울컥했던 그 기분을 윤통이 다른 울컥으로 치유해 주시네요. 그리고 알쿠나님, 이게 나라다. 핑크 플로이드님, 저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렇게 빛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통,
윤 대통령이 눈물 나게 고맙네요. 저 어르신 아까 보셨어요? 채워줄 때 감격해서 여지껏 나라가 이렇게 찾아준 적이 없잖아요. 현충일 때도 울어버리잖아 사람들이. 베트남 참전용사 묘역에 직접 간 최초의 대통령이다. 자, 요 이야기도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최원일 오찬 거절했지만 전날 밤에 또 연락 왔다. 가보니까 윤 대통령님 옆자리였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더 이상 모욕받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모욕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나라를 지켰듯 이제 국가가 지켜주겠다. 11년 진급누락 모욕당한 천안함 한장 대통령 옆자리 배치해서 군 통수권자의 뜻을 확인했다. 최원일 한장님 거절했었대. 상처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도 민주당 대변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근데 대통령 옆자리에 배치했다. 이게 나라죠. 이게 나라지. 어제 제 썸네일이 요거였죠. 요거구나. 요렇게 대통령이 항상 보면은 이런 어떤 국가 유공자들한테는 아주 매우 몸가짐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있다. 예우하려는 진심이 그런 것에서 배어져 나오는 것이. 인사할 때마다 경례하고 윤통은 고개 숙이고 또 이렇게 모셔놓고 또 인사하고. 자, 여기 최함장 말씀 한번 볼까요? 최 전 함장은 최근에 논란 탓에 자, 요것도 봐야겠다. 자, 어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최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 라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이후 현역 기간 10년간 단 한 차례 진급하지 못한 채 중령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전역하던 2021년 대령 후에 명예 진급 기회가 왔을 때 사관학교 동기들은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거야. 명예 진급을 당시에 거부했는데 생존 동료들의 설득 끝에 결국엔 받아들였다. 이 11년 만에 명예 진급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 다불면 죽인당, 짱꼴라당, 만주당 조성모 전 상근 대변인은 2021년 뉴스 프로그램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최원일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도 승진했다. 생떼 같은 지급부하들 수장시켜놓고 처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냈어.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최근 며칠 전에도
부하들 다 죽여놓고 무슨 자격으로 이런 미친 망언을 했었지. 그래서 최근에 논란 탓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에 설득 끝에, 보통 설득 안 하죠. 아 그래요? 다음 사람들 많으니까. 설득 끝에 참석하게 됐다. 대통령실로부터 오찬 초청을 받았지만 고민 끝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오찬 전날 밤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꼭 참석해달라는 제의를 해서 참석하게 됐다. 근데 참석하고 보니까 윤통 바로 옆자리에 배치돼 있었다. 이 자리 배치를 보면서 군인인 제가 느끼기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 군인들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우리 군인들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은 고 민병기 상사의 어머니가 문장에게 2020년 물어봤을 때 요거 사진 있지. 김정수 천안함.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더러운 눈빛. 이 더러운 눈빛.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어머니가 천안 누구의 탓이냐 물으니까 째려보던 영부인 김정숙 쌍년. 아우 알쿠라님, 정숙이 진짜 깔롱님한테 걸렸으면 눈알 찌르게 당했을 텐데, 그죠? 어디서 눈을 그렇게 치켰다? 예? 정수가 여기 좀 봐봐. 정수가 여기 카메라 좀 자세히 봐봐. 여기 봐봐. 콱! 이놈의 가시나! 콱! 눈알을 그냥 어디 감히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극진히 예우하는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 감동이다. 맞아. 갑자기 이 뉴스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 어제 그 베트남 참전용사 아버지를 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 술을 먹고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요놈의 새끼. 하여튼 그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어릴 때부터 베트남 다녀온 후유증으로 그 친구네 아버님은 누워 계셨어요. 군의관이었거든. 근데 그 상위 병사들이 매일매일 이 친구 집을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그래서 어렵게 컸어요. 가난했어. 지금 아주 성공해서 잘 돼 있는데, 저기 사무실 강남에 했다고 저번에 전화 왔고, 아무 때나 전화해라 하면서 보자 했는데 제가 바쁜 척 하느라고 잊고 있다가 어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오늘 한참 집회하고 있는데 전화 오고 그래. 오늘 방송 끝나면 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집회하는데 전화 왔고, 친구야 내가 이따 전화할게 이랬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거 방송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따 끝나면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JJ겨울아이님, 윤통님 취임식 날 맑은 하늘에 너무 예쁘고 선명했던 무지개가 가끔 생각나요. 그죠?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징조였다. 나라에
좋은 일 있을 징조였다.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응원하고 힘 실어줍시다. JJ 겨울아이님 빨간색 큰 응원 항상 감사합니다. 자, 호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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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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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JJ 겨울아이님이 취임식 날 맑은 하늘에 예쁘고 선명했던 무지개 말씀하시니 갑자기 양산 하늘에 떴던 해무리가 생각이 나네. 해무리가 생각나네. 천재지변 혹은 흉사의 징조 해무리. 서울 대통령 취임식엔 무지개 같다고. 문장 새끼 양산 내려가서 이사하는 날엔 흉조인 해무리가 떴다. 양산 하늘엔. 징조라는 것은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다 조짐이 있고 모든 일엔 이유가 있다. 그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징조다. 상서롭고 흉한 징조들. 문장이 새끼가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어요. 오래 얘기했지. 찌제명이나 문장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다. 찌제명이나 문장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야, 찌제명이 죽을 가능성이 난 더 높아 보이는데 문장이 죽을라나? 아니면 둘 다 죽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새끼들 항상 결론은 그거잖아요. 뭔가 저그들의 비리라든지 어두운 게 드러날만 하면은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는 것이 좌파들 어떤 패시브 스킬이잖아. 궁지에 몰리면 사람이 죽어나온다. 예. 겨울언니 모르셨어요? 저 그때 뉴스 보면서 그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했는데 해물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양산 해물이 봐봐요. 요 새끼들이 대깨문들이 평산 마을에 뜬 해물이 문재항 지지자들이 탄성을 질렀다. 하늘도 환영이다 하면서 이걸 막 찍어갖고 SNS 공개하고 막 돌리고 막 저그들끼리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야. 저그들끼리 난리 부르스를 쳤단 말이야. 근데 어디 있어? 여기는 굳이 그 얘기가 없네. 자, 해물이 흉조. 해물이는 어떤 징조? 길조인가 흉조인가? 자, 불운을 의미하고 황제가 바뀌는 변혁을 뜻한다. 해물이 옆에 해계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유럽에서 왕위가 바뀐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길조도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잠깐만. 양산. 이거 네이버인데 블로그인데? 자, 해물이 징조의 의미 및 흉조, 상징, 길조, 결, 양산, 그리고 윤석열 무지개. 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물, 해툰, 무지개 구름, 해물이, 윤통? 이 취임식에 떴던 무지개. 응? 좀 크게 봐야겠구나. 슉. 무지개 구름. 응? 자, 이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하늘에선 무지개 구름이 포착됐다. 채운이라 불리는 구름은 무지개와 달리 구름 속 수증기 블라블라블라. 상서로운 징조. 예로부터 상서로운 징조다. 굉장히 좋은 징조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얘는 그냥 이도 좋고 저도 좋대. 자, 양산해물이 흉조. 이렇게 봐야 되나? 자, 채운. 자, 뭐 흉조도 있고 길조라는 얘기도 있는데 나는 흉조라고 봐. 난 흉조라고 봐. 윤통한테 무지개가 떠오면 문재영한테는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정상으로 돌아가면 비상식인 문재항의 해물이는 당연히 흉조겠지. 난 100%라고 봐.
난 100%라고 봐. 흉조다. 문장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우리 기대합시다. 자, 가고 어디 갔어? 어디까지 갔더라? 자, 진짜 아까 윤통 너무너무 일 잘한다. 핑크 플로이드님 흉조 콜. 예, 흉조 콜. 저 요쯤에서 이런 것 좀 해야지. 자, 우리 깔링이님들 미십니까? 깔렐루야 외치십시오. 미십니까? 깔렐루야. 문장 새끼는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흉조였던 햄무리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깔렐루야. 자, 깔맨. 자, 문장이 말로가 더러울 것 같다. 자, 일단 빨리빨리 가봅시다. 아우 씨, 오늘 뉴스 왜 이리 많아. 오늘 또 음방 있죠. 요거 빨리빨리 해야 또 음방 가지. 윤통이 지금 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되고 있다. 지금 뉴데일리 뉴스인데 주가 조작 막는다더니 SG 악몽 재현에 당국 책임론이 확산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시장 교란 세력 전쟁 선포. 3주 만에 하한가 사태 되풀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지금 마치 제목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요런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국내 증시에서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완전한 물갈이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 사실상 이 어떤 책임을 찾는다면 전 정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이 물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있어요? 대대적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주가 조작 근절을 선언했다. 주가 조작 근절을 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이 됐다. 아직까지 하한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거를 보면은 시세 조정이다. 조정이 아니라 조종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반면 주가가 최소 몇 달간 꾸준히 폭등하다가 한순간에 주가 조작 근절을 선언하자마자 일제히 하한가에 진입했다. 일제히 비슷한 시점에 주가 조작 단속한다니까 갑자기 5개 종목이 폭락을 하더라. 냄새가 나죠? 거래량이 적은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 몇 달 동안이나? 그리고 이번 하한가 사태의 주체로 강모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이번 사태의 배우로 지목하고 있다. 전일 급락한 주식들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주식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추천한 종목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작전 세력이 붙은 주식들이 아니냐 이거야. 자, 강 씨는 저평가라는 명분으로 투자자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대대적으로.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상승을 이뤘었는데 갑자기 주가 조작 단속한다니까 폭락을 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 제목은 왜 놨느냐? 지금까지 관리 안 하고 뭐 했노 이게야. 그래서 폭락 사태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건 당국도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기사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직 물갈이가 덜 된 상황에서 정부가 단속을 하고 나서니 필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던 놈들이 토끼기 위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금융당국도 아까 그 5종목 일부에서는 사전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의심하고 금융당국에 제보까지 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무언가 혐의가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특별 단속반을 통해서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섰다.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막 폭락을 하더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불공정 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하겠다.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조사할 것이다. 잘하고 있죠? 주가 떨어진 정부를 욕해야 돼? 아니면은 이걸 단속하는 정부를 박수를 쳐줘야 돼? 난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저만이 아니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정권 내도록 빨갱이 새끼들이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VIK, 신라제니지,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펀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서민들 주머니를 삥 뜯어왔다 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거 줄줄이 캐면은 청와대 저 빨갱이들이랑 관련된 인사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의심을 해요. 제가 항상 전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 중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보수는 정치권은 부패했다, 보수도 부패했고 진보도 부패했다. 근데 적어도 보수는 돈 있는 대기업 삥 뜯지 서민들 주머니 털지 않는다. 진보 새끼들은 꼭 돈 없는 국민들 속여서 가난한 주민들, 못 사면 못 살수록 더욱더 가혹하게 주머니를 찢어버린다. 그래서 저 새끼들을 뽑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금융사기 전 정권 하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로 VIK, 그러니까 신라젠 1억 7천이었지, 아니 1억이래 씨, 1조 7천이었나? 신라젠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전부 다 청와대 관련 인사가 안 낀 데가 없어요. 노무현 학교 출신이야 전부 다. 또 보면은 그리고 문장 새끼가 기어나서 뭐 애국 펀드 한답시고 졸라게 홍보하면서 펀드 가입하세요. 지랄병 떨고. 그리고 지금 우리 릴리리님이 얘기하듯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어느 정부보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해당 금융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합수부를 해체시켜버렸지. 그러면서 갑자기 빼든 것이 검찰개혁 카드잖아. 그래서 수사 못하는 검찰로 조져놓고 아예 법으로 법까지 바꿔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대한 카르텔을 수사하지 못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강제로 넘겨주게끔 하는 조항들을 만들었던 게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돼서 다시 그나마 일부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봐. 안 챙기는 게 없어요. 수능 킬러 문항들이 사라진다. 윤통, 학교에서 안 배운 거 빼라. 당연한 거지. 사교육 얘기하지만은 학교에서 안 배우는 이런 킬러 문항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사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공부만 해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학교에서 안 배운 거를 시험에서 나오면은 이건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저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 그래요? 있는 집 자식들은 돈을 들여서 우리보다 출발선이 다르다, 불공정하다, 차별이다 라고 외치는 저 빨갱이 새끼들 지금까지 뭐 했어? 저 새끼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게 주댕이로는 온갖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이용해서 약자를 돕는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 아이들을 위한다, 여성을 위한다, 지역 차별을 없애겠다.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 빨갱이들이 지금까지 관광 찢었던 가치들 아닙니까? 한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때? 위안부 할머니는 양아치 껌파리였어. 양아치 껌파리였어. 할머니를 앵벌이 시키고 지는 뒤에서 수금하고 있었고, 세월호 유족들 돕는다고 돈 걷어다가는 저거들 여행 다니고 저거들 경품잔치하고 월급 타먹고 있었어. 그리고 약자들을 돕겠다면서 약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지역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지역 갈등을 키우고, 교육부 장관 지금 꼴린 대로, 지금 꼴린 대로는 아니지. 빨갱이를 시켜줬더니 안 바꾸고 뭐 했어? 모든 정권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안 바꾸고 뭐 했냐 이거야? 의지가 없다. 저거들 배띠 쳐불리는 거 외에는 의지가 없다. 거짓말이야.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리고 사기질. 하지만 온갖 방송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놓으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 대한민국 잘 돌아가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왜 우리 삶은 힘들어지지? 아, 우파를 미워해라. 아, 동상이호님 오늘 수능 뉴스 너무 좋아요. 자,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까요? 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혁신해야 된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된다. 뭐야? 기업이 뽑는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야. 정부가 펼치는 교육 정책이 있을 거고, 교육기관이 그 정책을 받아서 수용하고 실무에서 하는 교육 방식이 있을 거고, 삼위일치가 돼서 혁신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빨갱이들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이야기지.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이야기지. 야, 이 새끼들아, 대깨문 아줌마들아, 윤통 이런데 못한다고? 윤통이 일을 안 한다고? 무능하다고? 너희들 5년 동안 뭐 했노 이게야? 응? 문장이 행님 바지가락이 부쉈고 뺑뺑이 놀러가면서 뭐 했노 이게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윤통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수능이 개선돼야 된다. 이건 누가 몰랐어요? 저거들이 맨날 얘기해왔던 거잖아. 안 하고 뭐 했노 이게야? 5년 동안. 자,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0%나 늘어난 26조 원이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였다. 자, 윤통이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치솟았다? 말이 안 되는 거지. 5년 동안 계속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쭉쭉쭉 오르면서 최고치를 갱신해버린 거 아니야, 작년에. 요거로 잡겠다 이거야. 윤통이 칼을 빼든 거지. 응? 자,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졸라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 카르텔이란 말인가? 수능에 대한 지시는 원론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된다. 멋져. 윤통 못한 게 뭐냐 이게야? 윤통 못한 게 뭐야 이거? 쩐다. 자, 요것도 보시죠. 칸막이 고집하는 건 공급자의 단점이다. 대학도 변해야 된다. 이거 뭐야? 개별 과제로 학과 전공 간의 벽 허물기. 외국처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게야. 벽 허물기는 글로브 트렌드이자 상업계 추세다. 빠르게 변화한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건 너무 공급자적 관점이다. 벽 허물기.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를테면은 예전 김건희 여사 서양화 전공이라 썼다가 갑자기 미술학과라고 했다가 왜 자꾸 이력서를 쓸 때마다 대학교 학과가 바뀌냐 이거야.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학력을 조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나온 과조차 기억을 못하고 헷갈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 이유는 시대가 바뀌면서 학과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시대가 바뀌면서 학과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시대의 흐름에 학과명이 바로 우리의 교육이 따라가고 있냔 말이지.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지식과 어떤 과학 전문 분야가 융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무슨 학과 전공 요거를 딱딱 스탠다드하게 잘라서 우리 미래 인력들을 관리를 한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도태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랬지만은 애들이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내가 생각했던 전공과 내가 대학교를 막상 겪어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난 뒤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이미 나는 이 학과를 다니고 있어. 바꾸지를 못해. 바꾸려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 때문에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유기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유기적으로 시대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변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윤통 통찰력 봐봐. 졸라 멋있어. 졸라 멋있어. 베르무트님 학생 수도 줄어가는 마당에 그죠 말이죠. 그지 말이죠. 그리고 동상이모님 윤통 못하는 거 가식 고르게요. 자 윤지님 깔롱님 뉴스짱 응원합니다. 아이고 윤지님 감사합니다. 자 호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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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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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송하지님 초등 5, 6학년이 고등 수학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그러니까 미쳤다니까. 하행님 수능 출제 범위를 늘리고 개념 묻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어떨지. 옛날 90년대 수능처럼. 그러게요. 그러게. 릴리님도 지금 한 말씀 하셨는데 계열 입학 후 전공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죠? 저도 군대 갔다 오니까 학부제였는데 아이씨 내가 원하지 않는 과로가 있더라고. 다시 바꾸려니까 힘들었어. 그때는 학칙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공이 정해지고 나면 옮기는 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 뭐 생각이 있어요. 어리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에이 뭐 그냥 다니지 뭐 여기 형들이랑 친해졌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전공을 그대로 갔다. 좀 더 이제 매달리고 학교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자, 하고 그런 한편 우리 한동훈 장관 유능한 정권 윤통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윗대가리가 똥물이니까 졸라게 무능하고 졸라게 부패했으니까 그 밑에는 더욱더 꾸역질나는 더러운 똥물들 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윗대가리가 똥물이니까. 어떻게 나보다 능력 있고 청렴한 애를 밑에 쓸 수 있냔 말이야. 지 자체가 졸라게 무능하고 부패했는데 유능하고 똑똑한 놈이 무능하고 부패한 새끼들의 말을 어떻게 듣냔 말이지. 유능하고 청렴한 애들이. 그래서 윤통이 개겼었고 감사원장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전 감사원장님이 개겼었고 이런 식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모가지가 날아갔던 거 아니야. 좌천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뀐다.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바뀌니까 밑에 있는 조직 사람들도 모두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야. 자, 우리 한동훈 장관 장애인 변시 시간 늘리고 점자 기기를 제공하겠다. 한동훈에게 조언한 이 사람. 자, 장애인은 변호사 시험 보면 안 돼? 장애인은 변호사 시험 보면 안 돼? 빨갱이 새끼들 첫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야, 이 새끼들아, 이런 거 안 하고 뭐 했어? 5년 동안 지금 꼴린 대로 했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으로 쓰를 못해요. 여튼 빨갱이 새끼들 첫날 만날 차별을 없애야 된다. 차별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꼴린 대로 온나라를 쪼물락쪼물락거리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뭐 했어? 뭐 했노 이게야? 자, 장애인 변호사 시험 응시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서 추가 시간을 늘리고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들 요런 데 열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지껏 뭐 했노 이게야? 전장현 같은 병신 같은 데나 응원하고 있고 말이지. 걔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첫날 만날 갈등만 유발하지. 장애인 욕먹이는 짓거리나 하지. 도대체 걔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현 정권을 지지하라. 장애인들이요. 자, 법조인 양성 개선 테스크 포스, 전맹인, 그러니까 맹인, 추가 시간을 현행 1.5배에서 1.7배 늘리고, 공법 형사법 일반인의 경우 2시간 주어지는데 전맹인은 3시간에서 3시간 20분으로 시험 시간을 늘린다. 민사법 살해형의 경우 일반인은 3시간 30분이 주어지고 전맹인은 5시간 15분을 6시간으로 늘린다. 중증 지체장애, 중증 내병장애, 약시자에 대해서 추가 시간을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키로 한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전맹인의 2배, 약시자, 중증 지체장애, 중증 병변장애 1.5배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점자 정보 단말기, 전자로 점자라 음성을 통해서 문서 출력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장현아, 너희들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이걸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지, 지금 이런 거를 너희들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현 정권이 아니란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잘한다. 좌파들이 우리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정권? 기가 막히네. 자, 여름에 이 새끼들은, 이 빨갱이 새끼들은 주대로만 오만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마치 저그들이 정권을, 권력을 잡게 되면 이 나라가 아주 지상낙원이 될 건 멘트로 국력은 부강해질 것이고 우리 서민들은 잘 먹고 잘 살 거고 차별도 핍박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처럼 오만 불알 발광을 떨었지만 겪어보니까 어땠냐 이거야.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지역 갈등은 더욱더 심화됐으며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지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됐고 안보는 흔들렸다. 왜냐? 저 새끼들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하기를 원하질 않아.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 저 새끼들이 사기를 쳤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사기를 쳤다. 쟤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이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오늘 집회도 갔었던 찌짜이밍 매국 사건, 우리 국격을 짱깨의 한 그릇에 팔아짓겼다.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도 좋다고 지금 상국에 쫓아가는 민주당 의원 7명. 어제 제가 요 기사 잠깐 보여드렸었죠. 근데 여기 추가 입장이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총 12명이에요. 자, 이 새끼들이 출국하기 전에 욕을 처먹으니까 뭐라 하느냐. 원래는 출국하면서 우리 국회의원 의원들도 참석할 뻔했대.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어디 저기 기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 미쳤어? 자, 여튼 이 새끼들 기어 나가면서 뭐라 하느냐. 사드 이후 한한령이 내려졌고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서 간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야, 이 돈이 어디서 나는 거지? 우리 세금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애들이 돈 대주네. 중국 애들이 돈 대주고 중국 애들한테 접대받으러 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즉의 필요에 의해서 민주당 애들한테 돈을 대주고 불러들인 거야. 카메 이 새끼들이 뭐라고 씨부리냐? 찌제명이 뭐라 하느냐? 평화 핵심 축인 중러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평화는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미친 망언을 싸질렀다. 미친 새끼야. 죄송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는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있다. 졸라 매국적인 발언이지. 이 씨발놈들 중국 돈을 받아서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난 5년간 그래왔고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저지랄병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새끼
논란이 더 커졌던 이유는 뭐냐? 지금 지가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건, 김남국이 코인 사태, 사법 리스크는 이루 말할 필요 없고, 왜냐면 계속 수사 발표가 나오니까. 거기에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민주당 찌째명계, 문바들 할 것 없이, 찌빠들 문바들 할 것 없이 다 돈봉투 돌렸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남국이 코인까지. 졸라 부패한 민주당의 민낯들이 드러나니까 찌째명이 궁지에 몰렸어. 그거를 타파할 수단으로 지금 한중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액션을 깔려고 중국 대사 집까지 좋다고 쫓아가고 짱깨 한 그릇 얻어 처먹으며 생방송 켜버린 거 아니야, 병신처럼. 그 생방송 킴으로 인해서 중국 권력순위 100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싱하이밍이가 대한민국 1야당 대표를 앞에다 앉혀놓고 훈계하는 이런 쪽팔리는 그림이 나온 거지. 이런 쪽팔리는 그림이 나온 거지. 이 자충수였다. 자충수. 한중 관계가 나빠질수록 대한민국만 고립된다는 미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무능한 정부 대신, 무능한 윤석열 정부 대신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노력이라는 미친 망언을 펼치고 있어. 그러면서 지그들은 외교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데, 민주당은 외교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데,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와 내가 그 편집하다 말았는데 저 내일 좀 시간 내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좀 올릴게요. 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맹공을 했던 민주당 개새끼들, 우리 외교 갔을 때 미국과 한국 이간질하고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하고 온갖 빨강을 떨었던 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하수인 방송 3사들, 그리고 민주노총 새끼들 아니었냐 이거야. 우리 보고 토착 왜 그래매. 일장기한테만 경례를 한다며.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쌍욕을 박았다며. 졸라게 국익을 제껴놓고 외교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민주당 씹새끼들 아가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도 역겹고 혐오스럽고, 이거는 좌우의 이야기가 아니지. 애국이다. 애국 위에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요. 그리고 국익을 놓고서, 국익을 논하는 외교에서 좌가 어딨고 우가 어딨나? 거기서 여야를 따지고 있고 친일을 따지고 있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중국이 우리의 국익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에너지원의 90%가 들어오는 남중국해를 지급받아라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지급 허락을 맡아야 된다며 깡따를 부리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힘으로써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중국에 대하여 보다 강하게 저항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중국과 붙어먹겠다는 이 미친 새끼들이 역적 매국노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역적 매국노 씹새끼들이다. 우리 보고 토착 외구라고 하지만은 일제시대 태어났다면 저 새끼들이야말로 100% 친일파가 됐을 거다. 나라 팔아먹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에이클라스님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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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님, 한덕수 총리 최고의 순방. 그죠? 아, 이거 빨리 편집해가지고 올릴게요. 좀, 이게, 그냥 통으로 올릴까? 좀 듣기 좋게 딱딱딱딱 이제 공백들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 편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 힘들어. 좀 고민해볼게요. 그거는. 자, 여튼 이 내용을 아직까지 저 빨갱이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개돼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님, 6.25 때 우리에게 총구를 겨눴던 놈들이 누구였는데, 그죠? 그리고 저 싱하이밍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다.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서 좆바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고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후원했던 거는 국민당이었다니까. 장개석에. 지그가 언제 우리를 후원을 했어? 지그가 언제 우리랑 같이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찌째명은 그거 듣고도 좋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우 또 이다 뭐 이지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졸라 쪽팔리게. 안 그래요? 하고 잘됐다.
대한민국 경제에 깊숙하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껏 침투를 하고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사회 곳곳에 중공의 자본이 스며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압력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싱하이밍 리스크, 동양, ABL 생명 매각의 먹구름이다. 나 이번에 알았어요. 동양생명이 중국 거였네. 중국계 부정 여론 부담, 실적 부진의 인수 매력이 더 떨어졌다. 취약한 수익 구조도 발목을 잡고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자자. ABL 생명, 제일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알리안츠에 매각된 후에 알리안츠 생명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돼서 ABL 생명으로 간판을 바꿨다. 중국 거였네. 그리고 이드메인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전 회장 경제범죄 혐의로 사임한 이후 해체돼서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자 보험 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그렇다면 ABL 생명의 소유는 누구라고? 중국 정부이자 공산당인 거지. 공산당이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ABL 생명이다. 오케이? 공산당이 운영하는 게 ABL 생명이다.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의 자본이 움직이고 있었네. 기조, 카고, 동양생명 중국 자본에 넘어간 건 이미 2015년도다. 보고펀드 동양생명의 지분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 안방보험에 넘겼고, 그러고 나서 국내 최초의 중국계 생명 보험사가 됐는데 주인이 바뀐 후 ABL 생명과 마찬가지로 다자보험 그룹 소속으로 이관된다. 자, 가니까 ABL 생명, 동양생명 둘 다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중국 공산당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였다는 거지. 그리고 이 새끼들이 졸라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야, 내가 이제 보험회사 별로 관심 없어갖고 몰랐는데 저축성 보험 수익. 저축성 보험 수익. 자, 지금 대한민국 자본을 빨아당기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잘 됐네. 지금 싱하이밍 사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지금 인수합병에 내놨는데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공산당이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실적도 부진하고 그래서 인수 매력이 더 떨어졌다. 떨어질수록 우리에겐 좋은 겁니다. 헐값에 사들일 수 있으니까. 헐값에 사들일 수 있으니까. 중국계 부정 여론 때문에, 그리고 실적 부진에, 그리고 취약한 수익성 구조도 발목을 잡아서 인수 매력이 떨어졌다. 헐값에 우리가 사들이면 참 좋을 것 같네. 그죠? 지금 에크라스님이 중국이 진정한 선중국이 되려면 공산당이 해체되어야 함. 예. 한편으로 보면 어찌 보면 다행이다. 중국이라는 어마무시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 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자본주의 시장이 자유경제시장이었다면 얼마나 강력했을까. 어쩌면 기회다. 대한민국이 빨리 이번 정권, 다음 정권을 거치면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중국 같은 새끼들 깔짝거리지 못할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새끼들은 아직까지 이지랄하고 있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이유는 무엇이냐? 이
똥물이었던 빨갱이 정권이 박아놓은 곳곳에 알박해 놓은 인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오늘 이런 미친 판결이 떨어졌어요.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대법원의 월권이다. 대법원의 월권이다. 이게 뭐냐? 현대차 소송 파기환송 블라블라블라, 파업 소원의 책임은 조합원별 따져야 된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자, 이게 뭐야? 현대차 노조 불법 파업 손실액이 2010년도 울산 공장 1, 2라인에서는 371억이 발생했고, 울산 3공장에서는 4,500만 원이 발생했다. 칸데 자, 일단 빨리 갑시다. 빨리 요거 해야 이따가 빨리 음반 가지. 아이고,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잘 안 받는데 요거는 받아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일단 갈게요. 어디까지 했지? 맞아, 지금 노란봉투법 입법. 자, 노란봉투법 대법원이 월권을 저질렀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노조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손실액이 발생했는데 뭐 블라블라인데, 조금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손실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 기억나세요? 노란봉투법. 그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자,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확대, 이건 뭐냐? 하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법이란 게 모호하면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뭐 지시를 하는 자라고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월급을 주는 자로 명시를 하거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요걸 명시를 해야지.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모호하게 어디까지 끼워 맞출 수 있다. 요런 걸로 오히려 더욱더 갈등이 커지면 커지지 적어지진 않을 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누구든지 아무 때나 파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범위가 없어요. 기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조건까지. 그러니까 더욱더 파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걸로 어떻게 노사 갈등이 줄어드냔 말이야. 더욱더 커지지. 그리고 이건 뭐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건 뭐냐? 얘들이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주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사실상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똑같다 이거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대차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여기에 불법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해당 손실을 물리고자 하니 1심에서 원심에서는 물러줘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2심에서 안 물러줘도 된다. 판결을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아직 입법이 안 됐어. 입법이 저지가 됐는데 대법이치 꼴린 대로 월권으로 판결을 내려버린 거야. 판결 내리기 뭐하면 기다려야지. 안 그래요? 야, 대법원 이 판사 누구야 해서 보니까 노정희더라. 노정희가 누구예요? 전 중앙선거위원장이었어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민변 출신입니다. 둘 중에 한 개만 끼어 있어도 우리는 빨갱이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민변 출신이야. 김명수가 임명했어요. 말 다 했죠. 근데 이 노정희가 어떤 애였냐? 청문회 때부터 다른 후보의 답변을 똑같이 붙였다. 복붙.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의 답변서랑 띄어쓰기랑 토시까지 똑같다. 성의가 없어, 성의가. 기본적 소신까지 뺏겨서 선관위원장 청문회에 나섰더라니까. 미친년 아니에요? 아이고, DVD 만명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남편도 요양병원을 운영해서 저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돈을 벌었다. 남편 부동산까지 문제 있는 선관위원장 노정희 얘 때 사고 많이 쳤지? 여러분들 귀에 있긴 이길 거예요. 근데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잊어먹잖아. 자, 청문보고서 채택돼서 첫 여성 선관위원장을 기어코 시켰는데 문제가 많았지. 사전투표, 소쿠리 선거, 여기 코로나가 있다고 요 박스에다 담고 봉다리에 막 담고 나중에 보니까 막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굴러다니고 투표용지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거 뭔데? 투표를 2번 한 사람도 있다라는 루머까지 돌았어. 근거 있는 루머였지. 근데 타고 가보니까 노정희는 출근조차 안 했어. 일을 안 한 거야. 선거를 관리해야 될 선관위원장이 출근조차 안 했어. 미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퇴해라 하니까 더 잘하겠다. 사퇴 요구까지 거부했던 그 노정희가 해당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법리를 가지고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정리적인 판결을 내렸다. 비상식적이잖아. 얘도 벌 받아야 돼. 그리고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진짜 생긴 거 봐요. 못생긴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 노정희가 이번 사실상 판례를 남김으로 인해서 노란봉투법이 하나의 판례가 돼서 사실상 작동하게 만들었다. 아우 열받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아직까지 이런 똥물 새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거야. 요런 가운데 민주당 새끼들 혁신위원장 오늘 또 갑자기 뜬금없이 임명했네? 시끌벅적하니까 이슈를 어떻게 돌려보려고?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래. 얘는 뭐 뒤져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어요. 유명하지 않아. 일단 비공개 최고회의를 열고 얘를 뽑았는데 앞에 임명됐던 이래경이 기억나시죠? 천안함 자폭설 주장해갖고 내란전에 사퇴했던 애. 근데 얘가 문장이 일단 임명했어. 믿고 걸러야 된다. 문장이 임명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다. 그리고 올 3월까지 임기를 꽉 채우고 나온 애야. 그리고 얘는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양이 대표로 있을 때 당무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이 사실은 그때부터 마탱이 간 거거든. 원래도 빨갱이였지만은 그때부터 빨갱이 색채가 더욱더 강렬해졌다. 운동권 새끼들이 사실은 노무현이 죽일 놈이지. 노무현이 민주당의 운동권 새끼들을 대거 영입했어. 지 세력이 없으니까. 하고서 그것을 꽃을 틔우게 문재양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구마구 막 미쳐서 돌아갔지. 졸라 무능한 문재양. 민주당도 말아먹었던 그 문재양. 그 당시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게 김은경인데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게 뭔 혁신을 해? 지그 입맛대로 지그랑 똑같은 것들 뽑아놨는데 뭐가 되겠어? 싱하이밍 대사 만나서 찌째명이 자폭을 하면서 시끌벅적할 때 얘를 불쑥 임명을 시켜버렸다. 하고 지금 뭐 자꾸 하나씩 이상한 게 드러나기 시작해. 우리 옛날에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평일 새벽 4시에 500성기 매전됐다.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대가 조국. 옛날에 조국 영화 만들었잖아요. 빨갱이 새끼들이. 조국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박스 오피스 1등 했다고 막 기사 내고 저것끼리 관광거렸잖아. 이거 기억나시죠? 요것도 알고 보니 조작이었네? 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사 3곳 본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그대가 조국. 새벽 4시에 매진이 됐어. 상관과 오관이. 자, 조국 새끼 취임과 검찰 수사, 정경심의 재판 등을 기록했다는 다큐멘터리야. 근데 누적 관계 수 33만 3천 명, 매출액 31억 원을 기록을 했다. 개봉 첫날에는 2만 4천 명 관객으로 일간 오피스 3위였는데 원래 첫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잖아. 그러다가 관객 수 21명, 박스 오피스 55위까지 떨어졌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순위가 8위로 치솟고 역주행하고 난 뒤에 7월 10일까지 10위권대로 유지하다가 같은 달 11월 이후로 상영 점유율이 0%로 주저앉았다. 이상하잖아. 갑자기 바닥으로 막 추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촥 올라갔어. 주가 조작 멘트로. 그러더니 갑자기 0으로 떨어졌어. 이상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반부패 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다 구라야. 빨갱이 새끼들은 저거 보면서 막 감명 깊다. 그럼 그렇지. 세상은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상식이야. 하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렸지만 다 조작이고 유니버스였다. 저그들만의 유니버스였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자유총연맹에서 있었던 언론 장악에 관하여 언론인들이 토의를 했던 부분들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다시 공영방송이 정상화로 돌아왔을 때 꿈속에서 하늘을 날고 있던 저 개돼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높이 나른 만큼 충격은 클 것이다. 예? 핑크 플로이드님, 빠다 바른 아재가 온갖 폼 잡으며 재수 없는 노잼 영상 표출. 그러게요. 자, 걔에서 요 뉴스를 왜 했는고? 조국이 출마하려고 문재양이 책방에도 다녀가고 지가 직접 글로도 나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 중이다. 그 결국에 출마하겠다 소리잖아. 근데 전재수는 배지 달려고 할 사람이 아니다. 배지 달려고 할 사람이 아니다. 오늘 동아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조국 출마설에 대해서 솔솔솔솔. 전재수는 왜 지금부터 출마설 나오면은 바람이 빠지잖아. 출마설이 그냥 서서히 이래 돼서 빵 터져야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주제로 돼서 막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확실시 된다. 조국 하기 시작하면은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 하니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럴 사람 아니야. 없는 얘기야. 계속 손사래를 치겠지. 저런 썩어빠진 탄간 오리 새끼들이 바로 민주당 씹새끼들이다. 요 새끼들이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권 언저리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윤통 요즘 일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죠? 잘 하실 거다. 자, 여튼 오늘 영상 중간에 좀 비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요거를 편집을 할까 싶네요. 요 방송 끝나면 비공으로 돌리고 여기 한번 편집해갖고 새로 올릴게요. 빠르게. 뭐 중간중간 말 실수하고 말 어버버 하는 거 요런 것까지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에 이제 좀 끊기는 것만 좀 잘라갖고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좀 심하게 할까요? 네. 오늘 구호 뭘로 할까요? 또다시 그냥 멸공 갑시다. 멸공 짜이찐 좋다. 오늘 구호는 멸공 짜이찐으로 합시다. 짱꼴라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새끼들 종말이 눈앞에 있다. 지금 모든 징조가 모든 흐름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졸라 좋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멸공 짜이찐 써주세요. 자, 가고 네. 송아지님, 오늘 하루도 더운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지니지님 계셨네. 자, 가고 봅시다. 우리 릴리님, 그리고 윤지님, 그리고 JJ 겨울아이님, 핑크 플로이드님, 그리고 우다시티님, 자몽님, 폴라누님, 그리고 체리 주빌레님, 우리 동상누님, 릴리님, 저한님, 비님, 그리고 진추하님. 가고 조금 더 힘내서 좋은 방송, 보다 퀄리티 높은 방송 맹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땡기니까 이리저리 좀 짜치는데 표현이 좀 저렴하지만 좀 짜치는데 완전히 고정되고 여기 이제 바쁜 것도 좀 끝나면은 맨날 바빠. 맨날 뭔가 일이 생기고 참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여러분들 재미있고 유익하게 볼 수 있는 방송 맹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꿈들 꾸십시오. 안녕. 뿅.